이때 리틀보이 핵무기로 인해서 20만 명이 사망하고 히로시마 도시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리틀보이 위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핵무기가 지금 북한에 준비되어 있고 남한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게 주목해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대응 전략을 자체 핵무장이 아닌 해구산 전략으로 확정짓게 됐기 때문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구산, 자체 핵무장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핵 대응 전략으로 택한 해구산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핵 자체 무장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는 여태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핵무력은 광고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선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직접 말했을 정도인데요. 김정은은 이미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타격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이 말은 즉 북한이 핵을 위협으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진짜로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면 그 핵 때문에 북한도 모두 멸망할 텐데 과연 북한이 핵을 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핵을 쏜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이 둘 다 멸망할 정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 표현으로 핵은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술핵은 세기가 약한 것, 전략핵은 세기가 센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위력이 엄청 큰 전략핵도 가지고 있지만 남한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술핵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8일 북한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전술핵 탄두인 화산 31 실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직경은 40에서 50cm로 위력은 10kton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kton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리틀보이 핵무기로 인해서 20만 명이 사망하고 히로시마 도시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리틀보이 위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핵무기가 지금 북한에 준비되어 있고 남한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전술핵 위협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핵이 작은 크기로 개발되면서 실제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 핵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어떤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은 삼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응책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우산 전략, 두 번째는 핵 자체 무장론입니다. 우선 핵우산 전략이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해서 핵무기로 적대국에 보복을 해준다는 약속의 의미를 뜻하는데요. 만약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핵으로 북한에게 철저하게 복수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인데요. 이런 미국의 협박 비슷한 것으로 북한이 애초에 남한의 핵을 못 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우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서 현지 주둔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고요. 확장 억제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 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확장 억제가 현재 미국이 한국에 이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인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영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이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핵우산 전략과는 다른 자체 핵무장론은 말 그대로 핵무기를 직접 개발해서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핵 대응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핵우산 전략 강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장 억제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워싱턴 선언으로 앞선 핵우산 전략을 문서화하고 보다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협의그룹, 일명 NCG를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미군 핵전력 운영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게 된 핵 협의 그룹과 굉장히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과 나토 사이에 만들어진 핵 기획 그룹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그룹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MPG에는 플래닝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죠. MPG 그룹은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서 억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과 비핵 옵션을 선택하고 작동할지 사전에 같이 준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핵무기가 나토 회원국에 배치되어 있어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같이 계획하는 핵 공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NCG는 핵 협의 그룹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컨설테이티브로 서로 같이 계획해서 핵을 운용하기보다는 미국에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그룹으로서 핵 사용에 대한 발언권이 있는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과 나토 사이에 만들어진 MPG보단 다소 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NCG에 대해 핵 협의 그룹의 목적은 동맹국인 한국이 주요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나토와 달리 핵무기가 직접 배치되지 않는 확장 억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에 연관된 조치가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략자산의 정의는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는데요.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것 대신 재래식 무기지만 핵무기와 버금가는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F-35 스텔스기, 전략 핵잠수함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맺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전략 핵 대신 핵무기와 버금가는 이런 재래식 무기를 더 자주 보내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SSBN의 정기적 전개는 북한에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이상의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NCG 설립과 전략 자산을 수시로 받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내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조항입니다.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 해구상 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구산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남한을 쉽게 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핵 보유국끼리 전쟁한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서 핵 무장을 한 다음에 우리 스스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자는 게 핵 자체 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금지 조약, 일명 NPT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게 뻔하고요. 게다가 군사적 압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 의지를 다시금 밝히게 되면서 핵 자체 무장론은 많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NPT 준수 의사를 밝히면서 자체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다는 것을 약속한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전략을 명문화하고 미국의 전략우산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토식보다는 약한, 기존 확장 억제보다는 강력한 워싱턴 선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시면 핵 운영 관련 문건 채택은 미국이 동맹 보장의 층위를 높인 것이라고 칭찬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핵 협의를 3번 하다 2배 늘려 6번 한다고 해서 핵 우산이 2배나 더 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북한에 경고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기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